네, 돈이 모이는 곳의 이야기 머닝 전략입니다. 시장이 지수는 여러 우려로 불확실성으로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조금 스탠스를 조심하면서 종목 전략을 세워야죠. 오늘 종목 이야기는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목하는 두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캐대헌 열풍이 여기저기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관련해서 엔터주 SM 그리고 면세점 회복 기대감이 있는 호텔신라입니다. 먼저 엔터 섹터의 동향과 함께 SM 종목 분석해 주십시오. 네, 이 엔터 같은 경우가 사실 좋았습니다. 주가가 연초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갔죠. 엔터주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이 좀 부진했는데 작년을 저점으로 해서 금년에 회복이 되는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에 대해서 이 개방이 된다. 중국에서 이제는 단독 콘서트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었죠. 중국이 열린다. 한한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우상향을 계속적으로 그렸었는데 8월 25일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 내부에서 이 다소 좀 불만스러운 이런 뉘앙스가 좀 나왔었죠. 여기에서 우려감이 첫 번째로 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 케플러의 9월 중국 푸저우 단독 팬 콘서트가 취소가 되면서 변동성이 이제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기관들의 수급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좀 나타나는 엔터주의 수급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고, 그런 주가도 다시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조금씩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좀 전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캐대헌에 대한 이 열풍이 불고 있죠. 이 캐대헌 열풍으로 인해서 국내로 들어온 인바운드 관광객까지 늘어날 정도로 굉장히 큰 열풍입니다. 관련된 여러 제품들이 이 판매에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열풍이 있는데, 이 캐대헌 열풍으로 인해서 엔터주들도 수혜를 받고 있죠. 관련된 기업들도 있고 관련되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플러스 가산 요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이 올라간다는 점, 이런 부분들 긍정적인데, SM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려한 부분들이 한 가지입니다. 지분 구조나 IP 파워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중국에 대해서 기대감이 가장 큰 4대 엔터 중에서 가장 큰 데가 어디냐 그러면 SM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때 그래도 이 우려감이 가장 크게 어떤 기업으로 작용할 것이냐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우려감은 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우려감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우려감 때문에 제가 비중 축소로 말씀을 드리는데,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길게 봤을 때선 사실 이 기업들은 실적이 지금 얼마나 잘 나오느냐,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올 수 있느냐, 사실 그 기대감이죠.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경우는 SM MD에 대한 호조, 다른 엔터주들도 마찬가지로 MD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굉장히 이 SM 같은 경우는 노하우들이 좀 많죠. 오래된 상품 개발과 판매 전략 이런 노하우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자회사들에 대한 비용 효율화, 비용 통제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실적 서프라이즈 계속적으로 좀 나올 걸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중국 우려감들이 좀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실적으로 간다. 그랬을 때에는 SM 이 중장기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엔터주들이 기대감인데 오늘은 시장 영향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약세입니다. SM도 중장기적으로는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의견 주신 건 비중 축소입니다. 다음 호텔신라인데요. 네, 중국인 캐대헌 얘기도 하셨고 중국인 관광객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효과가 여행 면세 호텔, 특히 면세점이나 호텔 쪽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호텔신라는 또 어떨까요? 네, 우선 호텔신라 주가 얘기부터 좀 더 먼저 드리겠는데, 호텔신라 주가가 안 좋았죠. 오늘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8월 달 들어서 주가 조정이 좀 많이 나왔었죠. 7월 달에도 한번 떨어졌었는데 이 떨어졌던 이유는 면세점이었습니다. 면세점이 해외 출국자들과 인바운드가 호조세를 보여주면서 면세점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걸로 좀 기대를 했었는데 시장 기대치보다 좀 못한 실적을 보여줬죠. 면세점이 좀 더딘 회복세를 좀 보여주면서 7월과 8월에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근데 지금 사실 인바운드와 호텔 모두 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죠. 25년도 상반기 누적 방한 관광객 수는 883만 명입니다. 2019년에 844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굉장히 많은 모습이죠. 7월에는
이 173만 명이고요. 굉장히 많은 그런 관광객들이 역대급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 관광객이 들어오고 있고, 호텔 같은 경우도 객실 점유율 굉장히 높습니다. 80% 정도 수준이거든요. 2019년 수준을 회복을 했고요. 평균 객실 가격이라 그러죠. ADR도 2019년 대비해서 30%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요 대비해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지속이 되면서 호텔업 같은 경우는 2027년까지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는데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주요 이 도시에 있는 호텔들, 특히나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 인바운드에 대한 호황이 호텔 쪽에 있어서는 명백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 아쉬웠던 면세점을 또 살펴봐야 되겠죠. 면세점 같은 경우는 기대보다는 더디었지만 그래도 회복이 되고 있는 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세점이 더디지만 회복이 되고 있고, 좀 속도감이 기대치보다는 못했었던 거죠. 그래서 면세점의 그래도 회복이 좀 된다라면 이 호텔이 잘 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더 크게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면세점의 회복과 함께 호텔이 부각이 되면서 호텔 빌라 주가도 굉장히 좀 크게 조정을 받았죠.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하반기에는 호텔과 면세점 모두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줄 호텔 신라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호텔 신라 최근에 주가는 좀 조정인데요. 긍정적인 비율을 더 많이 가지고 계셨고 비중 확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엔터의 SM 또 호텔 면세점, 호텔 신라 두 종목을 비교해봤고요. 오늘 준비하신 유망주는 어떤 겁니까? 네, 유망주는 이마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호텔 신라도 그렇고요, 이마트도 그렇고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가 오늘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양봉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종목 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장이 상당히 정체되어 있죠. 코스피 같은 경우 거래대금이 8조 원대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굉장히 적다. 주가가 상당히 횡보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걸 거래대금으로서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는데요. 시장이 횡보할 때에는 가격적으로 부담이 덜한 종목에 좀 더 손이 많이 가게 되는 게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하반기 실적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을 좀 골라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중에서 이마트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고점이 7월 달에 10만 원이 좀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1.8% 상승을 해서 7만 3천 원 정도 되거든요. 약간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 하락에 대한 이유는 2분기 실적 발표가 굉장히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안 그래도 7월 달에 주가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온라인에 대한 적자입니다. 온라인 사업부에 대한 부진이 강도 높은 수익성 개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이 이마트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 이런 우려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실적의 질을 좀 살펴보면 온라인을 제외한 전체 실적은 시장의 기대치를 굉장히 크게 상회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온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부분들은 좋았다라는 점, 그리고 이마트의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직접 물류센터 운영, 이 물류센터에 대한 네오 물류센터의 매각에 따라서 비용적으로 고정비가 상당히 좀 많이 나갔던 부분에 있어서의 고정비를 좀 털어낼 수 있다는 점, 이 부담감이 완화됐고 지마켓 코리아의 사업부 재편에 따른 효과까지도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점, 주요 종속회사들 실적 같은 경우도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는 점, 온라인이 굉장히 좀 강도 높은 이 수익성 개선 사업에 발목을 잡을 수는 있다라는 우려감은 있었지만 그 외의 부분들은 모두 다 좋았고, 온라인에 있어서도 구조조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익 성장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마트 유통 쪽 관심주인데요. 가격도 이마트도 꽤 위에서부터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10만 원대부터 7만 3천 원 내려와 있는데요. 가격 전략은요? 네, 우선 7만 3천 원까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좀 덜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 발표 이전의 가격이 한 8만 5천 원에서 9만 원 사이 정도에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 8만 5천 원까지는 부담 없이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져서 목표가 8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닝 종목 전략 윤정식 바로자산 운용 상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